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입니다. 자, 이제 보려고 하는 한자 사료는요, 요 앞에서 했었던 사료에 이어서 2019년도 교원 임용을 위한 시험, 즉 2018년도 11월 달에 출제되었었던 한자 사료를 한번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한무제와 관련된 한자 사료를 앞에 보았는데요. 역시 같은 한무제 사료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가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한나라 한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했다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앞에 한자 사료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기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 한무제다. 그래서 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료를 보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자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 한나라는요, 기억에 이르러서 지우 이렇게 되겠죠. 이르러서 흥했다. 그래서 한무제, 정말 이제 한나라의 대단한 왕이었었죠. 특히 고조선하고도 좀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고조선을 무너뜨렸던 한나라 황제였었죠. 그래서 한무제에 이르러서 굉장히 흥했다라는 문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사자가 나오고요. 정복할 정자가 나오고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무제가요. 정복하게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사이, 요거는 오랑캐 있지 않습니까? 오랑캐를 정복하게 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요 첫 번째 줄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넓을 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할 때 위자가 있고 덕덕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도 세 글자는 위세와 덕이 널리 확대되었다라는 정도의 감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자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역시 지나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장건이라고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 장자라거나 뭐 이렇게 뜯어서 해석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건자는 느리다 이런 글자인데요. 역시 이런 한자는 잘 쓰지를 않기 때문에 역시 까먹어도 좋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장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한자임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장건 이렇게 나와줘야 되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시 지식을 동원한다면 한무제가 장근을 서역으로 보내었던 사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서역이라는 단어도 역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석은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장건이 여는 걸 시작했다. 시계. 아니면 이거는 안 끊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서역의 자취적자입니다. 궤적할 때 적자가 되겠는데요. 역시 서역의 자취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간단하게 서역을 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한자의 형광펜을 치우면서 역시 해석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자, 한나라는요, 기억 한무제에 이르러서 지우 흥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오랑캐, 내 오랑캐를 정복하게끔 시켰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과 덕이 커서 점점 확대되어서요, 어떻게 된다? 이 장건을 서역을 여는데 또는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전에 봤었던 한자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그 기자인데 요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후에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조금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한자를 뜯어서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게 표기 장군이라고 하는 관직명입니다. 뭐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사로서 관직이다. 라고 하는 건 쉽게 알 수가 있겠는데, 뭐 표자를 이제 뭐 찾아보시면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빠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말맞자가 있어서 말을 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이런 장군에게 주는 명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시대에도 표기장군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예, 이렇게 그냥 표기장군
이라고 하는 직책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칠격자의 깰파자죠. 오늘날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했다는 겁니까? 격파했다. 이렇게 끊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네, 흉노라고 하는 민족을 떠올리면 쉽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흉노하고 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땅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으로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자, 표기 장군으로 하여금 네, 흉노의 오른쪽을 격파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좀 서쪽으로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무제가 뭔가 흉노를 치는 과정, 요걸 한번 떠올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흉노를 치는 과정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요 앞에 사료에서 봤던 것처럼 한 무제는 그렇습니다. 염철 전매제를 시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걸 떠올리시면서 뒤에 문장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늘 네,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내릴 강이든가 그 다음에 항복할 항인데요. 문장상으로 봐서는 뭔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항복을 했다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게 썩기다, 혼탁하다 할 때 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악할 사자, 이렇게가 보통은 많이 해석을 하는데, 사람 이름으로 나올 때는 사라고 도금이 되지 않고 야라고 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으로서요. 네, 호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휴도입니다. 실휴자에 보통 이 도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 즉 시체, 이런 의미가 있고, 아니면 죽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을 잡을 때 도축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쓰는 게 이 도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형평운동이라고 있었죠. 즉 백정들이 일으킨 하나의 운동이었었는데, 여전히 1920년대까지 이런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었고, 그 사회적 차별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뭐 주민등록 등본 내지는 뭐 하여튼 그 호적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요, 여전히 백정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그 백정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한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도한이라고 하는 이 도자는 소잡을 도자를 그때는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자는 제가 이 동그라미 지금 그리고 있는데 한나라 한 요걸 씁니다. 근데 이게 놈 한자죠. 그래서 이제 도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1920년대 호적에 백정들에게는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 도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소 잡는 놈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쓰는 도자가 이 도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시체나 소를 잡는 도라고 한자의 뜻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름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대로 네, 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호냐왕과 그 다음에 휴도왕,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항복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네, 따를 숫자, 쫓을 숫자, 비로소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공자 비게 했다, 비었다라고 하게 되겠네요. 그 땅이.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이랑 연결을 한다면 한무제가 표기장군을 보내서 흉노에 서쪽을 치게 했고, 그래서 호냐왕과 휴도왕이 항복을 해서 그 땅이 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신다면 시작했네요. 네, 축, 네, 쌓기 시작했습니다. 연거, 요거는 이제 보통 해석을 잘 하지 않는데요. 요렇게 네 글자를 한꺼번에 본다면 연거의 서쪽에 성을 쌓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 연거를 뭐 해석을 하려고 치면 법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는 거주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연거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자가 나와서 성을 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살고 있는 곳의 서쪽에다가 성을 쌓아서 뭔가 외적을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네, 역시 처음에 초, 치, 두었다, 설치하였다, 뭐를요? 자, 이것도 뒤에 군이 있는 거 봐서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
주천군을 설치하였다.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어가 보겠습니다. 자, 뭔가 한 문제 때 굉장히 네, 힘이 세었던지 오랑캐를 정벌하러 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장건을 보내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시면서 서역으로 간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 문장은 그 이후에 표기장군을 네, 보내어서 흉노의 오른쪽 서쪽을 네, 쳐서 격파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호냐왕 그리고 휴도왕이 항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땅이 기지가 공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다가요. 그곳의 서쪽에다가 축 성을 쌓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주천군을 치두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한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하나하나 보니 그렇진 않죠. 다음 한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게 이런 내용들이었었죠. 네, 한 문제 때 장건을 보냈던 사실과 그다음 표기장군을 보내서 흉노를 치게끔 했었고 호냐왕이나 휴도왕이 항복을 했었고 그래서 그 땅의 서쪽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주천군을 설치했다. 네, 그까지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천군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후에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초자인데요. 점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발자는 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요 글자는 네, 이사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사하다 네, 그렇게 쓰는 한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옮길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민자고요. 그 다음에 충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분명히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쫓아내서 그렇죠. 뭐 했습니까? 거기를 차지했고 그리고 거기 서쪽에다가 성을 쌓아가면서 주천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람을 끊임없이 네, 어떻게 합니까? 발사 계속 이사를 시켜서 네, 뭔가 충족해지도록 즉 채워지도록 했다.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뭐 충실 이걸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해석의 실제 의미는 여기까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5글자. 그래서 이사를 하게끔 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주천군을 두었는데요. 나누어서 설치합니다. 분치가 되겠죠. 이렇게 끊으면 되겠고, 자, 뒤에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액이 나옵니다. 액은 이제 겨드랑이 액자인데요. 역시 한자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겨드랑이 액, 겨드랑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고 이런 지명 정도에서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얼이 나오는데요. 이 리얼 뒤에 열 사군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시 한무제가 서역을 네, 뭐라고 할까요? 흉노를 치기 위해서 서역으로 장건을 파견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한자 사례를 보면 사군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군을 설치했는데 그 사군의 이름이 뭘까요? 라는 게 실제로 이제 교원 임용 시험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자를 통해서 주어진 거고요. 물론 그냥 단순하게 물은 것이 아니라 한자 사료를 어느 정도 찾아가면서 읽기를 원했고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서 본다면 다시 한번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여기에서 주천군, 그 다음에 무의군, 그 다음에 장액군 그렇게 해서 3개가 나왔고 4군이니까 여기 4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무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디라고 보는 겁니까? 도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쪽의 관문, 이거는 이제 관문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양쪽 관문에 있었다. 또는 의거했다. 의지하게끔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역시 중요한 거는요. 앞에 사군의 명칭을 생각하시면서 한무제가 사군을 두었고
양쪽 관문에 있게 했다. 이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얼에 들어갈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도낭을 찾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 해석을 한번 다 해봤는데요. 치우면서 다시 깔끔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요 문장이 점점점 사람을 이사하게끔 했고요. 점점. 그리고요. 사람을 채워나갔죠. 채워나갔다는 것은 제가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무위와 장액과 리얼, 즉 도낭 사군을 나누어서 두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관문에 의거, 거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양쪽 관문에 있게 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교원 임용 시험에서 나오죠. 그나마 옛날에는 한 4, 5문항이 나왔는데 요즘은 한 2문항 정도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자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출에 나왔던 한자 사료를 보시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한자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랑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한자 사료와 관련한 배경 지식들이 쌓였을 때 실제로 그 어떤 개별적인 한자에서 보이는 단어를 통해서 지식과 연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마무리 멘트까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자 공부와 그 다음에 한자 사료를 보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시고요. 끊임없이 시험에 나왔던 한자 사료나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자 사료들을 통해서 한자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 사료에서는 중요한 것이 어떤 역사적인 지식, 배경 지식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한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한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곤이었습니다.